오늘 강원 기자회견은 최초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님이 함께합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남자, 사실은 고집불통. 캠프로 굳이 활용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 건가? 직원들은 시장님 거기다 하면 자격 요건에 안 된다. 사회생각서 받아서 하자. 땅값은 다 줬지 않느냐. 춘천 캠페이지는 땅파 보니까 뭐 기름 덩어리들도 막 나오고, 캠프론 같은 경우는 그런 오염 물질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건지. 원주 하면 소금강 출원 날이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늘었나요? 첫 해에 18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요. 국립어린이과학관, 천체과학관, 자연사과학관. 물론 그 과학관도 준공은 다음 시장이 하는 거니까. 지역 경제 활기 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큰 거는 심리적인 거죠.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위축되고 안 갈라내고 그런 것이 가장 큰 건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빨리 회복이 돼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 이게 지원만 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원 기자들이 거침없이 풀어내는 강원도 현안 이야기. 오늘 강원 기자회견은 최초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님이 함께합니다. 바로 원창호 원주시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화기애애하네. 시장님 좀 먼저 기자회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출연하게 된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원주시 소개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원주시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닉네임이 강추남입니다. 요즘 강추남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남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고집불통 이런 별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들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양면 같은 거죠. 너무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 고집불통이다, 밀어붙인다 이런 비난도 많이 얻게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그런데 좋은 의미로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강원 기자회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편 보셨어요? 우리 최문순 지사님 편을 좀 봤는데 난 이렇게 최문순 지사님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러질 못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지 걱정됩니다. 충분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강원 기자회견 첫 출연하신 또 이다혜 선배님 계시죠. 선배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좀 어색한데 저는 사실 현장이 좀 더 편하거든요. 현장에서 시간도 많이 뵀지만 그래도 와보니까 긴장을 좀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냥 수다 떠는 분위기여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원주시와의 인연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원주 시민이고요. 주민세 내고 있고 투표권도 있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연은 2018년부터 제가 원주시 출입 기자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 3선째 임기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도시가 크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남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취재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19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키워드를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같이 좀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원주시 좀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하고 계실까요? 오늘자로 그 원주 확진자가 751명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원주시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할 때는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코로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내가 어떤 상황을 지시했을까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거의 300번 가까이 제가 지시한 것만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해왔고, 저희는 이게 확진자가 나오면 지금은 하루에 한 번밖에 재난 발송을 문자를 발송을 한 번밖에 못하지만 그게 자유로울 때는 원주시에서 보통 3번 정도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발송하는 것은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발송해서 알려드리고, 또 오전에 검체를 채취한 것,
검체를 채취해서 올려보내서 결과를 가지고 오후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 발생한 거는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발송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막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올라간다든지 네. 뭐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는 지자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하루에 3번씩 올려보내는 거죠. 아침 거를 빨리 한 명이라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검체 채취한 건 또 오전대로 보내고 오후엔 오후대로 보내고 그동안 또 야간에 발생한 건 야간에 이렇게 보내서 그만큼 열심히들 하고 있고 정말 눈물겨운 싸움들을 해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짧은 시간에 역학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뭐 거리두기도 하다 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좀 네. 지역 경제 활기 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가장 큰 거는 심리적인 거죠. 막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위축되고 그렇지.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갈라래고 네. 그런 것이 가장 큰 건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빨리 백신도 많이 접종하고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뭐 시에서 내놓는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시책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융자를 저렴하게 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거나 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면하고 그러니까 뭐 수도세를 감면한다든지 하수도료를 감면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게 뭐 현실로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렇죠. 빨리 진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빨리 네. 회복이 돼서 소비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이게 지원만 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시민분들도 이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예. 이래야 예. 이제 좀 아무래도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혜 선배 또 다음 기사 뭐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네, 저는 최근에 제가 취재했던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100만 명 방문 기대 네. 기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헤드라인 마음에 드십니까? 100만 명 방문. 이렇게 헤드라인 보면 사실 원주는 뭐 국장님만 사업 하나만 내놓으면 100만 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100만 명이고 네. 또 다른 관광지 다 합쳐서 1000만 명까지 만드신다고 네. 공약하셨고 네. 이제 돼가고 네.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면 1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저는 할 때 불어는 산단 할 때 100만 평 이랬었는데 저는 100만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네요. 최하 100만, 최하 100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네. 아마 100만 이상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과학관이 원주에 확정됐는데 전국에서 한 군데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갸우뚱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뚝심남 아니겠어요. 밀어붙이고 강추남이 그래서 된다 이래가지고 된다는 심,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신념으로 추진해서 이제 국립과학관이 유치됐는데 추가돼가지고 국립과학관만 된 게 아니라 그 과기부의 그 기본 계획에 보면 이제 원주시에 어린이 국립과학관도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됐죠. 그 기본 그 방향에 대해서 네. 국립과학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어린이과학관을 착공했거든요. 국립어린이과학관. 거기에 천체과학관, 자연사과학관 이것도 함께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학관도 준공은 다음 시장이 하는 거니까 시민들께서 피부로는 못 느끼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데 국립과학관, 어린이과학관, 천체과학관,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또 하나는 우리 시립미술관이 확정됐습니다. 시립미술관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그 50m 수영장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한다면 또 소금산 추정다리 방문객이나 따리골 방문객이 연계해서 방문할 수 있고 더 하나 좋은 점은 그 지금 위치한 캠프롱 부지에 국립과학관에 들어서게 돼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원주IC에서 들어가서 어린이과학관, 국립과학관을 보고 다시 뭐 동해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해안에서 귀가하다가 들려가는 코스로 이것만 홍보만 잘해도 영동고속도로 양쪽 원주IC 양옆에 한 2km 정도 지점에다가 국립과학관 딱 양쪽에 붙여만 놔도 아마 저기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너무 100만 명 너무 작게 잡았어요. 그 경쟁력도 있지만 네. 그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부지가 캠프롱 게 네. 미군 기지 부지잖아요. 이 부지 미군 기지 반환 받기도 사실 어려운데 반환 받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전문과학관까지 유치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캠프롱 부지 활용 문제하고는 또 연관이 없는 건가? 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은 없는 건가? 저희가 그 국립과학관을 예. 이렇게 선정할 때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디다 해야 될 건가. 아, 예. 근데 캠프롱은 그 공무 사업의 지침에 보면 예.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 이렇게 돼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원주 시민이 사랑하는 데가 행구동 수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다가 하면 거기 우리 손씨 땅이니까 예. 거기다 하면 되죠. 네. 근데 이게 공모가 전국에서 1등을 뽑는 공모예요. 그냥 그렇게 밋밋한 데다 해가지고는 어필 못한다. 아. 그래서 캠프롱에 대해 한다.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집어넣으신 거군요. 아, 그럼. 네.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은 시장님 거기다 하면 그 자격 요건에 예. 안 된다. 예.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야, 우리 사용승낙서 받아서 하자. 땅값은 다 줬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제가 먼저 캠프롱에다 그냥 했습니다. 강추남 아니겠어요? 네, 전국에서 하나 하는 거를 그냥 웬만한 부지에다 하면 안 된다. 여기는 10만 평이 넘는 부지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수목원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한 곳에다가 지정을 해야 된다. 역사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IC에서 1분 거리. 네. 지금 전국에 있는 그 과학관들이 예. 이용률이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런 걸로 심사위원들이 어필하려면 이만큼은 좋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미 토지사용승낙서 다 받아놨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이제 우리가 반환받는 부지들 대표적인 게 이제 춘천의 캠페이지하고 네. 원주의 캠프롱인데 춘천 캠페이지는 사실 반환받고 시민 복합공원으로 만들려고 지표조사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나와서 땅 파보니까 뭐 기름 덩어리들도 막 나오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캠프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춘천을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단체, 그다음에 그 업체 있죠, 환경조사 그 기관 이게 같이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보다도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더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캠프롱은 수송부대가 있었던 자리가 집중적으로 오염이 돼 있고 나머지 숙소나 이런 데를 이게 산발적으로 이제 오염이 돼 있는데 이제 거기는 예전에 이제 벙커슈를 뗀 것 같아요. 그래서 벙커슈 탱크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오염이 되지 오염이 된 건 아니다.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발라내가지고 토양 정화 작업을 하고 그럼 오염이 없는 데는 국립전문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그 과기부에서 이제 현상 설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거로 가능하고. 원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 관광지가 소금강 출렁다리잖아요. 완공 이후에 좀 관광객 수 많이 늘었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첫 해 18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첫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요.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왜 안 했냐면 아니 그건 아니고 준비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전국에 뭐 이렇게 출렁다리가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사실상 거기 올라가는데 580개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출렁다리를 만나니까 오는 분들은 솔직히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느라고 그런 거고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개방 안 하고 폐쇄시키는 기간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홍보도 지금 한 번도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는 지금 금년 한 그 하반기쯤에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임시 부분 개통을 할 계획인데 그때부터는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집계된 것만 270만 명. 지금 4년째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그때 38억 원 예. 들었죠. 그 출렁다리 놓는 38억 정도 들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왔어요. 시장님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원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혁신도시입니다. 또 혁신도시 주민이기도 하지 저도 네. 혁신도시에 살고 있고 예. 근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또 원주시나 시민한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뭐 이게 그 얘기하는 것이 원주 시민은 녹아들지 않고 있다. 이제 네. 그런 내용인데 네. 저는 이제 뭐 특히 언론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너무 떨어진다. 자꾸 이런 게 나오면 자꾸 미안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네. 원주 시민 되는 건데 예. 특히 뭐 이렇게 신입사원들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최고 먼저 싱글일 때 네, 네. 집 사서 네.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그러면서 가족도 늘고 그게 다 자체적으로 뭐 가족 동반 이주뿐 아니라 그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뿌리를 내리게 뿌리를 되는 내리는 거죠. 것이 예. 이제 원주화되는 건데 예.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원주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오직하면 버스로 출퇴근하겠어. 네. 하루에 아무리 해도 3시간, 4시간은 차 속에서 보내야 돼. 최하 4시간, 5시간일걸요? 왕복하는데 그렇죠. 예. 왕복하는데 2시간씩 걸리도 4시간 아니겠어요? 네, 네. 거기다가 뭐 그 버스가 출발하는 데서 사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걸 감내해서 하는 거는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아이들이 수험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우자가 직장인인데 도저히 오지 못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 공공기관이 원주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느 섹터 그 혁신도시에 있는 그 공원 부지를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해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이제 상생 마켓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그 공공기관 앞에서 또 안에서 이렇게 매각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둘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희석되고 훨씬 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말 원주시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는 특히 또 대학교가 많잖아요. 네, 그 네.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로 채용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율을 자꾸 높여가고 있는데 그것도 커다란 혜택이죠. 우리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취업 준비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혁신도시에 저희도 뭐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그 약간 이제 그런 좀 단절된 그 원주 도심하고 혁신도시가 약간 섬처럼 남아있는 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원주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자원들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만 굳이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원주 안에서 그 혁신도시 기관에 계신 분들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는 좀 있다고 보고 퇴근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 다 서울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한 10년 정도 되면 혁신도시 만들어지고 10년 정도 되면 여기는 하나의 자족도시가 될 거다.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주시가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합 뭐 혁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어떤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혁신도시 또 새로운 모델, 또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나름대로의 모델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좀 앞서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민선진류 원주시 현안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기사 꼭 써달라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원주시가 시장이 진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데 좋은 기사는 안 해. 맨 의용 뭐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기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그리고 저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는데 자꾸 그렇게 기사가 나가니까 아쉽고 이대하의 기자는 정말
그렇지 않아서 정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